여러분은 잠을 자는 이유가 신체 활동의 중지를 통해서 신체와 정신적인 부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 잠자는 동안은 우리의 몸은 쉬지만 두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의 유명한 사건들 중에서 깨어있을 때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잠을 자는 동안에 해결한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봉틀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엘리아스 하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바늘의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고심하다가 그만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그는 원주민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창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창 끝이 모두 바늘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 꿈에서 얻은 그 힌트로 하우는 재봉틀에 필요한 바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었지요. 음악에서도 비슷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그룹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곡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곡이 바로 전설적인 히트곡 예스터데이였죠. 그는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기억하여 그대로 채워내면서 이런 명곡을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두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기한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우리의 두뇌는 수면 중에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감정을 처리하며 우리 몸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에서 두뇌는 각각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죠. 수면은 크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렘 수면 단계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두뇌는 몸의 회복을 도우며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즉, 비렘 수면은 몸이 물리적으로 재충전하게 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뇌와 연관이 깊은 것은 바로 렘 수면입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는 두뇌의 활동이 오히려 깨어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며 두뇌는 감정을 처리하고 하루 동안 얻은 정보를 정리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작업들로 인하여 일상 혹은 집중하고 있는 일에 관한 꿈을 꾼다거나 앞에서 이야기한 재봉틀의 바늘, 폴 맥카트니가 꿈에서 멜로디를 듣게 되는 과정과 같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 두뇌는 끊임없이 바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다면 두뇌는 어떻게 변할까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두뇌 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두뇌가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기억력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동안 두뇌는 중요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되면서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것이죠. 결국 정기적인 수면 부족은 두뇌가 중요한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이는 곧 기억력 저하로 진행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기억이 점차 손실되게 되면서 두뇌에서 치매와 관련이 깊은 뇌세포 사이에 쌓여서 신경 연결을 방해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라이도가 축적될 위험이 커지게 된답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우리의 두뇌는 마치 오작동하는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다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밤을 새운 후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느꼈던 경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두뇌는 잠자는 동안 오히려 창의성을 증폭시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서 그런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결국 경험한 기억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들을 재구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과정이 바로 렘 수면 과정이랍니다.
그런데 이 수면이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두뇌는 이 감정 처리 작업을 완전하게 끝마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상태로 다음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로 인해서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더 나쁜 것은 수면 부족과 감정 조절 능력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점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답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력, 창의성,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두뇌 건강까지 모두 수면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수면 팁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두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하는 성질 때문에 일정한 수면 시간표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편안한 환경은 깊은 잠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요.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며 너무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은 두뇌가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전자기기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 릴렉스하기입니다. 잠들기 전 이완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요. 간단한 명상 혹은 깊은 숨쉬기 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게 된다면 두뇌가 이제 잠들 준비가 됐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고 깊게 잠들 수 있죠. 결국 건강한 수면은 두뇌와 몸을 지키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충분히 자는 것이 곧 더 나은 당신의 활동을 만들어주게 된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을 위한 소중한 일상 꿀잠으로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호기심 건기심이었습니다.